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상한기 연구사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이제 5세기까지 해가지고 삼국 항쟁기 왕들의 업적을 기억했는데요. 이번 시간 이제 6세기, 7세기 삼국 통일이 676년에 이루어지죠. 그 676년까지 항쟁기의 그 왕들의 업적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세기에는 말이죠. 그 고구려에서는 이제 귀족 연립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안원, 양원, 평원왕인데요. 어린 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왕권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적으로 이제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백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김춘추의 옷자락에서 말이죠. 뭐가 날아갑니까? 무유령이 히히 하면서 날아가죠. 산 위에 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 무령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령왕. 자, 무유령이 말이죠. 성으로 들어가죠. 상이라니요. 성으로 들어가서 지하실로 오는데 거기에 침실이 있었거든요. 자, 지하실 한가운데 벽돌로 만든 침대가 딱 있는데 그 위에 무려 담요가 22장이 쌓여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푹신하겠죠. 유령도 잠을 자야지 다음날 활동을 하죠. 그래서 유령이 담요 위에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단짝 고양이죠. 고양이가 있었어요. 단짝 고양이를 꼭 안고 애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드는데 말이죠. 침대 옆에 말이죠. 플랜카드가 적혀 있어요. 남자 조심. 특히 양아치 지석진. 남자한테 좀 많이 뒤었나 봐요. 이 유령이. 자, 무령왕의 업적을 시작하죠. 자, 일단은 무령왕 하면 바로 무령왕릉을 떠올리죠. 자, 무령왕릉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벽돌식이죠. 벽돌 침대였으니까. 벽돌식 그 침대라서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죠. 중국의 뭐 남자 조심이었죠. 바로 중국 이제 남조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어느 나라입니까? 양아치라고 그랬죠. 바로 양나라와 이제 수교를 하고 양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벽돌식으로 지어진 고분이라든지 탑은 전부 대부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석이 발견이 돼요. 지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지석을 통해서 이 고분의 주인이 이제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묘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담요 22장이죠. 자, 지방에 이제 22담로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합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단짝 고양이죠. 단양이. 오경 박사들이에요. 단양이. 그리고 꼭 안고 애무를 꼭 안고 고안모죠. 고안모를 이제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불교 문화라든지 백제의 이제 선진 문물을 전수를 하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됐죠? 자, 그리고 산 위에 이제 성으로 들어왔죠. 바로 백제 중흥기를 이끈 성왕입니다. 자, 성 주인이 말이죠. 성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고 끝에 이제 대문을 자연 친화적인 쌀이비 문으로 바꿔요. 쌀이비 알죠? 쌀이비 이거 빚는 거. 그리고 이제 위에 크다랗게 현수막을 펼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여자 구함. 신부가 아직 없나 봐요. 이 성 주인이. 그리고 이제 고사를 지내야겠죠. 성의 번영을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성 안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일단 상위에 이쁜이 부적을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오분에 근 오방떡을 먹을 겸 익혀가지고 상에 딱 올려놓고 성대하게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이제 고사가 끝나고 참석한 손님에게 뭐 사치스러운 놀이기를 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사치스러운 놀이기를 준다. 자, 성왕이죠. 바로 이제 그 쌀입이죠. 바로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자, 백제가 처음에 한성이었다가 다음에 웅진으로 옮기고 마지막에 사비로 천도를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 여자. 남부여로 이제 국호를 바꿔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부여족의 혈통이라는 거죠. 남부여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제 고사를 지내죠. 조직을 정비해요. 자, 조직 정비. 이뿐이 부적입니다. 22부를 설치하죠. 중앙에. 그리고 뭡니까? 5분에 그은 오방떡. 자, 수도를 5부. 지방을 이제 5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요. 5분에 그은 오방떡에 먹을 겸 익혔어요. 바로 겸익이죠. 스님이에요. 자, 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이제 불경을 전파하죠.
겸익을 등용을 하죠. 자, 그리고 뭐든가, 이제 그 다음에 연상해야죠, 뭐. 자, 이 선약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고사를 마치고 상강 하류로 갑니다. 거기서 진흙왕이죠. 진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항상 진흙 머드 팩을 하고 있는 신라 왕이었죠. 진흙왕과 만나가지고 한낮에 말이죠. 낮술을 합니다. 낮술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다 사소한 거에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서 결국 진흥왕이 말이죠. 이 성 주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관 속에 넣고 산 속에 매장을 해버려요. 성 리모델링 공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신라와 협공을 하죠. 고구려를. 그래서 한강 하류를 이제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는데 좀 일시적, 바로 뭡니까?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제 한강 하류를 차지를 하죠.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1대1, 100대1로 붙어요, 신라랑. 결국 싸움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부하들이 달려들고 해가지고, 100대1로 신라랑 싸우는데도 집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100대1, 백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가야, 그 일본이죠. 일본의 이제 연합군이 이제 신라와 싸움을 해요. 신라와 싸움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산성 전투죠. 관 속에 넣어져서 산 속에 매장이 돼.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사망을 해요. 누가요? 성 주인이요. 성왕이 이제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뭐라고 합니까? 오, 사망했군. 드디어. 하면서 554년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왕 업적을 연상했고, 신라로 넘어가기로 하죠. 아주 중요한 왕들이죠. 신라의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삼총사 왕이죠. 바로 지증왕이죠. 지하의 증기기관차가 와서 법석 떠르는 흥국시가 나왔고, 거기고 진흥왕이 막 깔깔거리며 웃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자, 지하 증기기관차에 말이죠. 손님이 타요. 근데 플랜카드가 역시 걸립니다. 기관차 옆에요. 자, 신랑 신부 환영. 그리고 손님은 왕. 잘 모시겠다. 이거죠. 신랑 신부 신혼여행 특별 열차였어요. 그래서 기차에 손님이 타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동해로. 동해 바다를 건너에 칙칙폭폭거리면서 보통 바다고 뭐고 없습니다. 하늘이고 바다고 땅이고 막 가요. 가다가 결국 울릉도에 도착을 해요. 옛날에 우산국이라고 불렀죠. 울릉도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다 내려가지고 동네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전을 사요. 그리고 한우 경매장으로 가요. 그때 이제 울릉도에는 한우 경매가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파전을 먹으면서 이제 한우 경매를 구경을 하는데, 경매가 끝나고 이제 죽은 소들이 나오겠죠. 그 죽은 소들을 구워가지고 순창 고추장에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워요. 중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연일 냉수를 마시면서 찰칵 하면서 이제 연상이 끝나죠. 자, 지하증기 기관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호를 이제 신라로 바꾸죠. 그리고 왕호를 씁니다. 왕이라는 명칭을 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칙칙 뻗고 건너서 이제 울릉도를 정복할 우산국이죠. 자,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우산국을 이제 정복을 이제 이사부죠. 이사부를 시켜서 이제 우산국을 정복하고, 이때부터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 관할이 되는 거예요. 512년입니다. 정확하게. 자, 우산국을 정복하고 동래시장에 파전을 막죠. 동시전을 설치를 해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뭡니까? 한우 경매장에 가죠.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 소로 농사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죽은 소죠. 죽은 소. 그래서 주군 제도를 실시해요. 주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때 이제 군주죠. 군주 지방관이에요. 군주를 지방에 파견하죠. 정식으로. 자, 파견하고요. 그리고 순창 고추장을 찍어 먹었죠. 순장 제도를 금지를 해요. 왜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랬죠. 이거 지금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장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노동력 상실이죠.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순장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우죠. 뭡니까? 바로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포항에 중성비입니다. 중성비. 그리고 이제 영일, 냉수를 마시죠. 냉수리비입니다. 냉수리비. 이런 비석을 세우는데, 영일이랑 포항이랑 똑같은 지형이에요. 포항 옛날 이름이 영일이었고, 지금도 영일만인 친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과 영은 같은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고요. 다음에 법석 또는 흥국시, 법풍왕입니다.
법흥왕 때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법흥왕. 자, 법석다는 흥복씨가 말이죠. 헌병부대를 방문해요. 위문공연 간 거죠. 방문해가지고 이제 컨셉을 이제 불량스럽게 잡아요. 불량스러운 교복을 입고 왕명차를 딱 차고 무대에 진출합니다. 딱 했더니 사회자가 인사를 하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월드컵 공인구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불교 만세,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만세라고 사인하고 이 차는 돈가스 하면서 찡긋 웃습니다. 아주 참 모를 사람이에요. 자, 이 차는 돈가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춤을 추자 무대에 올라가서. 근데 김홍국 씨가 대단한 게 하루 종일 공복 상태였는데도 상대에게 등을 보이는 이제 그런 여유를 보이면서 막 호랑나비죠. 전매특허. 호랑나비를 그러면서 격렬하게 이제 율동을 하니까 막 부대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건달의 원조 하면서 김은국을 막 연호하면서 이제 무대가 이제 공연이 끝나죠. 거기까지 연상을 해볼까요? 자, 법석도는 흥국 씨가 헌병부대를 방문하죠. 바로 헌병부대 병보를 설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무대로 가가지고 불교식 불량스러운 교복이죠. 불교식이죠. 불교식 왕명을 채택합니다. 왕명 차례였잖아요. 왕명을 채택해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진덕여왕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불교 공인구죠. 월드컵 공인구에 사인을 했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합니다. 자, 불교 공인. 그리고 뭐요? 불교 공인. 2차는 뭐였습니까? 한박가스였습니까? 돈가스였습니까? 바로 돈가스였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공복 상태에서 상대에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공복을 제정합니다. 이제 관리복이죠. 제정하고 상대에게 등을 돌려요. 이제 상대 등을 설치한 겁니다. 이때 바로 상대 등이 누굽니까? 바로 화백제도가 있었죠. 신라에 화백제도 의장이에요. 자, 상대 등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막 격렬하게 율동을 했죠. 바로 율령을 반포를 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이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율령을 반포하니까 막 건달의 원조 김은국을 연호했죠. 그래서 연호를 쓰죠. 건원이라는 건달의 원조. 연호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대기실로 가겠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따라와가지고 뭔가 행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금도구만 가야금을 줍니다. 가야금이 요만하게 그 모형인데 금도구만 가야금과 신라 골동품을 줘요. 그러니까 얼른 냅다 받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공복 상태였잖아.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밀 봉평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에서 철컥 합니다. 자, 됐죠? 자, 권한을 쓰고요. 의기양양하게 했죠. 바로 이제 양나라와 수교를 해요. 백제의 중재가 있었죠. 수교. 백제의 중재로 중재.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뭘 줬어요? 이거 중요하죠. 바로 금도구만 가야금을 줘요. 바로 금강가야죠. 금강가야를 갖다가 정복합니다. 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가 말이죠. 금강가야가 있고 전기가야 연맹이죠. 후기가야, 대가야가 있어야 후기가야 연맹은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자, 금강가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동품을 줬죠. 이제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메밀 봉평국수를 먹었죠. 그래서 울진 봉평비죠. 비석이에요. 자, 울진 봉평비를 건립을 합니다. 봉평비. 자, 여기까지. 자, 했고. 자, 마지막,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말이죠. 화랑들을 대동해, 아주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진흥왕이. 화랑들을 대동해가지고, 찝차를 타고, 전륜구동차죠. 찝차를 타고, 근데 전륜구동차 앞에 그 장식품 있죠. 이렇게 본네트 앞에 이 조가, 요걸 엠블렘이라고 그래요. 황금용.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용 엠블렘이 달린 찝차를 타고 말이죠. 찝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자, 찝차를 타고 국토순례를 나서는 거죠. 제일 먼저 한강 북쪽으로, 한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제 양고기를 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 하류로 내려갑니다. 왜요? 바로 성주인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성주인과 만나가지고 한낮에 만나가지고 이제 신선주라고 소문이 난 북한산 소주 있죠. 북한에서 수입한 거예요. 북한산 소주를 마시면서 하다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싸움이 붙어요. 100대 1로 싸워가지고 결국 이 진흥왕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주인을 갖다가 관 속에 넣고
산에 매장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사망이라고 하는 장면까지 연상하기로 하죠. 자, 진흥왕입니다. 자, 화랑을 대동했죠. 화랑을 공인합니다. 국가 조직으로 이제 공인을 하죠. 화랑 공인. 국가 조직으로 정식으로 이제 공인을 하고요. 그리고 황금융 엠블렘이 있었죠. 황룡사를 건립합니다. 황룡사를 건립해요.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은 나중에 선덕여왕이고요. 황룡사 건립은 바로 진흥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강 상류로 갔죠. 자, 한강 상류를 정복하죠. 한강 상류.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서 제단 위에 양을 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했죠. 바로 한강 상류를 정복하고 뭡니까? 단양이죠. 제단 위에 양. 양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연상한기 한국사에서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단양에 정성스럽게 적성비를 건립을 하죠. 자, 그리고 한강 하류를 역시 정복을 하죠. 한강 하류를 이제 어떻게 해요? 백제와 연합해서 이제 고구려를 몰아내고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성주인에게 뺐죠. 그래서 한강 하류를 신선주로 소문이 났어요. 신주를 설치해요. 한강 하류를 하고 신주를 설치하고 그리고 뭐예요? 북한산 소주. 아주 좋습니다. 자, 북한산비를 건립하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누구를 죽입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이거는 한 번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왕이 전사를 하죠. 전사를 하면서 이제 이 한강 하류를 완전하게 오사망을 하죠. 자, 성주인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야죠. 국토순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싸움이 났든 말든 간에 북쪽으로 가서 한방눈이 쌓인 국경지대에 갑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죠. 황초를 키고 마운틴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내고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가득 찬 항구에서 중국식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곱빼기로 그리고 숙소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요, 옛날. 그래서 국사책 있죠. 국사책을 쭉 보면서 쭉 훑어가는데 연한장이 또르륵 하고 떨어집니다. 연한장을 보니까 옛날 여친이랑 연애하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이랑 같이 가던 게장국집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깁니다. 착각. 연상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한경도 지역에 한방 내리는 거야. 한경도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황초를 켰죠. 황초령. 마운틴에 올라갑니다. 황초령. 마운령이죠. 마운령비를 같은 해에 건립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한강 하류를 확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나귀가 있는 항구죠. 바로 이제 당항성이죠. 당항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중국과 직교류할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겁니다. 바로 교류. 당항성. 남양만 지역에 저기 어딥니까? 지금 그 평택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당나귀 항구에서 이제 중국식 짜장면을 먹었죠. 그리고 뭘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국사책을 봤죠. 역사서를 편찬해요. 국사를 편찬하고요. 이제 거칠부죠. 국사를 편찬하고 연호를 사용해요. 여러 가지 연호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게장국이었죠. 바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게장국. 맛있죠. 자, 야, 이제 6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중요한 왕들 꼭 복습을 하세요. 평생 머릿속에 남습니다. 복습을 하실 건데 7세기 드디어 이제 삼국 통일이 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가겠네요. 7세기 고구려는 영양왕이었죠. 영양 크림을 막 발랐잖아요. 그래서 영양 크림이 다 떨어져서 미용실의 조수가 시내로 가서 이제 영양 크림을 사러 가죠. 미용제르시라고 있죠. 근데 갔더니 건물 곳곳에서 숨은 양들이 여기저기서 숨은 양들이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살수차가 동원이 돼가지고 쫙 쓸고 갑니다. 을지로까지. 그리고 깨끗해진 길을 건너서 재료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벨이 없어요. 대신 담에 징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징을 짱짱짱짱 치니까 안에서 파마를 하고 있던 어떤 여인, 김혜자 선생님 알죠? 김혜자 선생님이 신간 시집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끝. 자, 영양왕이죠. 자, 영양왕. 우리가 말이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기억을 해도 영양왕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영양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사실.
자, 뭡니까? 여기저기서 숨은 양들이, 이때 이제 수나라가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머리 좋은 왕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해요. 틀림없이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가만두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여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숨은 양들을, 이거 잘 기억해, 숨은 양이에요. 수 문제. 두 번에 걸쳐 수 문제가 말이죠. 이것도 기출 문제에 나옵니다.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패배를 해요. 그 다음에 숨은 양, 수양제입니다. 이게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양제가 113만이죠. 이제 약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처참하게 깨지는 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요걸 기억을 해서 주셔야 돼요. 살수대첩이 612년에 일어나죠. 612년 바로 이제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을지로니까요.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살수대첩이 일어나고 박살이 나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몇 년 뒤, 한 8년 정도 뒤에 당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수나라 건국하고 당나라. 이것들이 또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게 바로 당태종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을지문덕에 의해서 이제 살수대첩이 됐고요. 그리고 뭡니까? 담에 징을 쳤죠. 담징이죠. 담징, 유명한 담징과 김혜자 선생이죠. 혜자, 성녀 이름이에요. 혜자를 갖다 이제 일에 파견하죠. 그래서 역시 이제 선진문물을 전수를 하고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신간시집을 읽고 유성편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역사서, 드디어 이제 고구려도 역사서를 갖게 된 신집이죠. 신집 5권을 이문진이죠. 이를 양문 진상이라고 해서 하세요. 5권입니다. 바로 예전부터 역사서가 있었어요. 6이라고. 약 6위에 한 100권 정도를 신집 5권으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게 신집 5권이 되는 거고. 근데 역사서 다 나왔죠. 신라의 국사, 고구려의 신집 5권. 그리고 백제는 누굽니까?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에게 아직 기록하지 마 그랬죠. 서기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뭡니까? 바로 영유왕이죠. 영유왕. 자, 영리한 유승범으로 우리가 형상화 시켰었죠. 영리한 유승범이 여친이랑 같이 이제 천리장성 위로 올라가서 부비부비를 해요. 부비. 그러다 밑에서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떨어져서 아주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사망 끝. 자, 영유왕 때 뭘 합니까? 바로 이제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이 집권을 해요. 여러분 다들 아다시피 이제 대망리지로 이제 집권을 하죠. 대망리지가 돼요. 그래서 영령을 죽여요, 사실. 그리고 살해를 하죠, 영령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 해야겠네. 축조 시작. 그리고 어디입니까? 부비 있잖아요. 부여성. 그리고 자, 글씨가 조금 이상해도 자, 비사성.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왕이죠. 자, 보장왕. 보쌈장사 아줌마예요. 보쌈장사 아줌마가 말이죠. 자기 가게가 있는 성에 불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연기가 막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천리길을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성문이 있는데 안 씻어서 굉장히 더러운 성문을 당나귀가 막 부시려고 돌진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신랑이랑 뭐 만나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 한잔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자잔에 술을 따르고 러브샷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신랑이 당나귀를 타고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고구마밭을 쑥대밭 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장왕이자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바로 이제 천리길을 가죠. 천리장성이 완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 그리고 이제 그래도 결국은 뭘 어떻게 해요? 이제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오죠. 그 여당 전쟁이 벌어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안시성 전투죠. 자, 안시성 전투에서 단태종을 물리치죠. 이게 바로 이제 양만춘이죠.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양만춘이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죠. 당태종을 격퇴합니다. 격퇴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당 신라가 탄 당나귀가 이제 부수고 고구마를 쑥대밭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 자,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나당 연합군이죠. 나당 연합군.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신랑이 당나귀와 만나서 술 한잔을 했죠. 그리고 백자에 따랐죠. 그러니까 백제가 먼저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668이고, 백자의 수를 따랐죠. 백제가 멸망한 건 660년이죠. 단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바뀐 거죠. 어쨌든 멸망하고, 보쌈장사 아줌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갑니다. 무밭이었죠, 무밭. 자, 무왕입니다. 무를 엄청 좋아하는 무 매니아예요. 이 무 매니아 왕이 무가 익은 산으로 행차를 해요. 거기에 천도복숭아가 있는데, 천도복숭아를 막 따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미친 늑대, 아주 미련한 늑대가 덤벼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부하들을 시켜서 관 속에다가 늑대를 쳐박아둡니다. 끝. 자, 무왕 때 말이죠. 이제 익산. 옛날에 일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겠죠. 익산 천도를 시도를 해요. 시도. 그러나 귀족들의 반대로 이제 실패를 하고요. 미련한 늑대, 미친 늑대. 바로 이제 미륵사를 건립합니다. 그게 무왕 때 일이에요. 미륵사를 건립하면 당연히 미륵사지 석탑도 건립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관 속에 늑대를 넣었죠. 자, 이 역시 스님입니다. 관력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역법을 전하죠. 그때 무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 의자에 올라가서 망을 보던 왕이 말이죠. 얼굴이 가려워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세수대에 물을 붓고 막 씻는데 누굽니까? 신랑이 당나귀 타고 와가지고 이 왕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 장수가 부하들에게 왕의 사택을 지적하면서 저 사택을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의자왕이죠. 자, 의자왕 때 바로 뭡니까? 이 의자왕이죠. 초기에는 동양의 증자라고 불렸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뭡니까? 대야성을 정벌해요. 윤충 장군을 해서 정복을 하죠. 이게 642년인데 이때부터 사실 삼국 통일의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642년 꼭 기억하세요. 대야성 정부 640. 이때 바로 고구려에서는 영계서문이 집권하는 그 년도에 딱 640. 이것도 642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복을 하고 아주 정치를 잘해요. 신라를 굉장히 압박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 김춘추와 김유신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660년이죠. 66, 쌍욕을 하는 왕이라고 연상을 하세요. 영은 왕. 자, 바로 이제 나당 연합군이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때 비석이에요. 사택지적비라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사택지적이라는 귀족이 세운 비인데,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갖다 읊은 시가 적혀 있어요. 참조적으로 문화사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로 넘어갑니다. 진흙평상에 왕이 앉아 있어요. 진평왕. 근데 말이죠. 와이프가 평상에서 뭡니까? 남산만한 배를 붙들고 신성한 비석을 꼭 껴안고 말이죠. 임신한 채 홀로서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와가지고 걸터 앉아요. 평사에. 걸터 앉아가지고 사표를 딱 제출합니다. 아, 이거 짜증나네요. 사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였냐? 원광대 교수였어요. 그러더니 세장 속에 오골개를 보면서 이제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이 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끝. 자, 진평왕 때 이제 뭡니까? 바로, 비석을 세우죠. 이때는 바로 남산이죠. 신성한 비석이죠. 그리고 아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임신서기석이죠. 아주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화랑 두 명이 몇 년까지 이제 유교 경제를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적어 놓은 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출이 많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걸사표죠. 누굽니까? 원광대 교수죠. 원광법사죠. 이 원광법사가 뭘 합니까? 걸사표를 지어서 이제 당나라에 바쳐요. 걸사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주 유명하죠. 화랑도의 이제 행동 규범이 되는 세속 5개를 작성을 해서 지어서 이제 화랑들에게 제시를 하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입니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선덕여왕. 선글라스 낀 덕성여대생이 졸업여행을 간 겁니다. 경주로. 첨성대에 올라가서 동해를 보니까 황금용이 말이죠. 분홍색 황사를 일으키면서 승천하는 모습, 이거 아무나 못 봐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숙소로 와가지고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수대에 물을 붓고 비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장면이 끝나버리는 아쉬운 장면이에요. 자, 선덕여왕 때 말이죠. 첨성대가 건립됩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죠. 그리고 뭡니까? 황룡사죠. 황룡사는 누가 건립을 합니까? 바로
바로 진흥왕 때 건립을 하죠. 근데 구층 목탑이에요. 이제 이때 이 구층 목탑은 그 승려죠. 자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구층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분홍색 황사죠. 분황사 이제 모정석탑은 이때 건립이 돼요. 모정석탑. 그리고 이때 이제 비염치 그리고 이때 이제 대야성을 탈취당하잖아요. 대야성 누구한테요? 바로 백의제왕이죠. 탈취당하면서 이때 이제 위기가 닥치죠. 이게 백제에게 탈취를 당해요. 그리고 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두 명의 위인이 등장한 겁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죠. 그래가지고 김춘추는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고 김유신이죠. 비염 치료를 하죠. 비담, 염종의 난이 일어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염종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유신이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하면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자,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이죠. 진덕여왕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진달래떡 장사 아줌마가 말이죠. 장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중국식 복장으로 하고 막 이제 떡살이 연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신랑을 이제 창수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사부를 모시고 신랑에게 창수를 가르칩니다. 이게 창서를 마스터한 신랑이 나저막한 당나귀를 타고 꼭 조랑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태평하게 송을 부릅니다. 그 상어송이죠. 상어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향합니다. 아주 성격이 느긋해요. 자, 진덕여왕이 뭡니까? 중국식 복식이죠. 자, 중국식 복색을 하고요. 이제 중국 연호를 사용하죠. 아부를 하는 거죠, 중국에. 그리고 나당연합이죠. 나당동맹. 나당동맹을 체결해요. 이제 김춘추죠.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낮은 당나귀를 타,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집사부를 설치하고 창수를 배운다고 창부를 설치를 해요. 창부 설치.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태평송이죠. 아주 또 아부의 극치를 태평송을 지어가서 중국 황제에게 바칩니다. 아부란 아부는 다 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흘렀네요. 6세기부터 7세기까지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을 기억을 했고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시고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여러분 머리에 쓰게 말이죠. 이미 삼국항쟁기의 왕들의 업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복습해 주시면 어느 시험에도 막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꼭 복습하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